자, 오늘은 이제 일정 성분비 이어서 기체 반응의 법칙 배울 건데요. 일단은 질량 보존의 법칙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20페이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했었는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질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기체의 질량까지 포함하면은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기체가 당연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고요. 그럼 열린 용기,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하겠죠.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연소 반응에서는 이제 철과 그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철 같은 경우는 열린 용기에서는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종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재가 되니까 질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제 넘겨서 22페이지고요. 한 분자 혹은 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마다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때 1대 8대 9의 질량비로 이제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소가 1이라면 산소는 8배만큼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물질마다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목가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량비를 봤었는데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건 1대 8대 9였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ECUO 산화 구리가 되는 거는 4대 1대 5였고요. 그 다음에 EMG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연소 반응은 3대 2대 5였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산화 구리가 되는 건 4대 1대 5,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건 3대 2대 5.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이어서 오늘은 3번 산화 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비를 볼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루를 가열하면 돼 있는데요. 가열한다는 건 산소와 만나는 조건이 되겠죠. 연소 반응이고 산소의 연소 반응이고,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 구리가 돼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4대 1대 5니까요. 첫 번째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생성물끼리, 그 다음에 생성물과 반응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볼 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반응물과 반응물일 때,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구리와 산소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화구리인 경우는 반응물이 구리, 그 다음에 구리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산화구리인 경우인데, 이때 만약에 반응물과 반응물일 때는 4대 1대 5니까 구리가 만약에 4면 산소는 1이 되겠죠. 그리고 구리가 8이면 산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4대 1이 항상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면 산소는 3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찍으면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일 때는 4대 1대 5니까 4대 5가 되겠죠. 4,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4라면 생성물은 5가 되겠고, 얘가 8이라면 얘가 10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구리와 산소 반응 물끼리의 이제 그래프니까 4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구리가 20g일 때는 산소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5g이 필요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에서는요. 4대 5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리가 20이면은 산화구리는 25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4번은 산화마그네슘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고요. 똑같은데요. 산화마그네슘 같은 건 3대 2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 Mg 마그네슘과 O2가 있을 때 3대 2대 5니까 3,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6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되겠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에서는 3대 2대 5니까 3, 6, 9일 때 5와 10과 1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든지 자료를 보든지 표가 주어지든지 해서 각자 이제 4대 1대 5인지 3대 2대 5인지를 확인해서 얘가 구리인지 마그네슘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게 오른쪽에 이제 11번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문제 풀거나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요 그냥 요거는 외워서 하세요. 산화구리 같은 경우 4대 1대 5,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 3대 2대 5. 자, 11번에 1번은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구리와 산소니까 4대 1이 되겠죠? 4대 1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 20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 돼 있으니까요. 4대 1대 5고 구리가 20g이니까 여기가 20g이면 4대 5니까요. 여기는 25g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는 5g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비례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24페이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먼저 풀어볼게요. 31페이지에 15번부터 2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주에 아마 14번까지 풀었을 것 같은데 15번부터 2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물 생성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반응을 하고요. 산화구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대 1대 5,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3대 2대 5.
1학기 말에 시험 보니? 봐? 범위는 아직 모르지. 우리 3학년 2학기가 어차피 다 나가진 않고 책이 바뀌어서 빠지는 단원이 한 2단원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 기말에는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중간에 한 2, 3주 정도는 범위 나오면 알려줘요. 기말고사 대비를 할게. 처음 시험인데 잘 봐야 되니까. 천천히 같이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단어는 15번부터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물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니까 1대 8대 9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방식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되고요. EH2 더하기 O2가 EH2가 되는 거예요. 1대 8대 9.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6이면요. 수소가 6이야. 그러면 산소는 8배가 필요한 거죠. 6, 8이 48이 필요해요. 6이면 여기는 48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수소를 봤더니요. 수소가 3이 남았네? 그러면은 6이 반응한 게 아니라 3만 반응한 거죠. 3이 반응하고 그러면 6, 3, 18 아니 8, 3, 24 하고 3이 남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9, 3, 27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산소가 24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24g이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확인한 다음에 얼마만큼이 반응인지를 써야 돼요. 2번은요. 수소가 4고 산소가 16이 있는데 수소가 2g이 남았대. 그러면은 4, 16이 있는데 4의 8배는 3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모자라. 그러니까 16에 맞춘 거죠. 그래서 2가 쓰고 남은 거야. 2만 쓰고 얘가 16이 반응해서 18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2가 남은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2하고 20이잖아요. 2하고 20. 8배니까 얘에다가 맞추면은 좀 힘들어. 소수가 나오니까. 얘에다가 맞추면은 2 곱하기 8 하니까 16이죠. 그죠? 그래서 2대 8대 18 이렇게 되겠고 얘는 4만큼이 남는 거죠. 산소가. 니은은 산소가 4만큼 남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이렇게 찾는 건데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실험 1, 2, 3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우리 얼마다? 1대 8로 일정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표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고요. 16번은요. 수소 0.8g이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됐으니까 8배 찾으면 되겠지. 8, 8이 64니까 16번에 4번 6.4g 되겠죠. 17번은요. 산화구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구리는 4대 1대 5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니면 이제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4대 1대 5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겠죠. ECU 더하기 O2 그 다음에 ECUO가 되는 4대 1대 5가 되겠고요. 자 1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구리와 산소는 4대 1이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2번 산화구리 10g에는 산소 8g이 들어있다 돼 있는데요. 산소가 아니라 구리가 4g이 들어있겠죠. 8g이 들어있겠죠. 구리가 8g. 3번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비례식이니까 3번 틀렸고 4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답은 5번이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17번에 5번이죠. 자 18번도 산화구리인데요. 산화구리 25g이 생성되기 필요한 구리와 산소의 최소 질량은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구리는 20g, 그 다음에 산소는 5g, 산화구리는 25g인 거죠.
그래서 18번에 5번. 자, 19번. 이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산소의 질량도 더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도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고요. 답은 3번이에요.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뭐다? 4대 1로 반응을 한다. 그렇죠?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 거죠. 답은 3번. 산화구리 속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도 증가하고 구리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양이 많아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질량비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4대 1대 5가 되겠고요.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은 3대 2대 5야. 그 밑에 거 20번, 2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주어질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졌잖아요.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표가 주어졌는데요. 표가 주어졌을 때는 표의 한쪽에다가 위나 아래다가 지금 마그네슘이 1.5, 3.0, 4.5, 그 다음에 6.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산소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산소가 적혀 있네요. 그럼 얘는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MgO, 산화 마그네슘, 생성물. 반응물 합쳐져서 생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2.5, 5, 그다음에 7.5, 그다음에 10, 2.5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3대 2대 5, 3대 2대 5, 3대 2대 5, 3대 2대 5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꼭 써놔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없는 걸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산화 마그네슘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번에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가 되겠죠. 20번에 3번. 21번은요.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에 필요한 채소 질량은 마그네슘은 3대 5니까 얘는 6, 3, 18 되겠죠. 얘는 12g. 합쳐서 18, 12,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4번 이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일정정비 법칙이 나중에 이제 수행해서 3학년 때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험에서도 꼭 필수 내용이고 해서 나중에 잘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을 볼 건데요.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오늘은 열의 흡수, 방출 이렇게까지만 볼 거예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에 거에 비해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은 1808년 게이 위사학이라는 이제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찾아낸 법칙이 되겠고요. 기체 한에서만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예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기체는 항상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와 압력이 주어져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온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압력도 주어져야 돼요. 같이 온도와 압력이. 우리 기체 용해도 할 때도 온도와 압력을 같이 따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체는 부피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일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에요. 여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이 반응을 봤을 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그러니까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게 만약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액체가 되는 반응이면 그냥 이 반응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소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형성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야. 이럴 때는 여기 부피로만 따지기 때문에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겠고요. 부피비는 이 앞에 있는 개수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대 1대 2가 돼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한해서만 이제 따지는 거고요. 기체라는 거는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피만 따지는데, 그 부피라는 거는
이 분자수 B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일정한 온도의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 B는 여기다 밑줄할게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분자 모형을 보시면요. 수소 2부피에서 상자 2개가 있죠. 그리고 산소 1부피 상자 1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증기 2부피 상자 2개가 있죠. 그래서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소가 2개, 그 다음에 산소가 1개 만나서 2개의 수증기를 형성한다는 거고요. 꼭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을 해요. 그거는 왜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나 액체는 입자들이 조금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뭐 아르곤이든 헬륨이든 입자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입자들끼리.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 안에는 입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그냥 질량을 무시하고 부피만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표를 보시면요. 반응 전 기체의 부피 해가지고 수소와 산소가 1번 실험을 보시면요. 수소 10, 산소가 5. 그래서 2대 1이죠. 그래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15,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 부피 10이 되겠죠. 그리고 수소가 20, 그리고 산소가 5일 때는요. 수소가 10이 남겠죠. 2대 1로 반응하니까. 그리고 10이 생성되는 거고요. 이번엔 수소가 20, 산소가 20이면 산소가 10이 남겠죠. 2대 1로 반응하니까.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가 20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요.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 보시면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을 조건이 주어지고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우리가 중등에서 그렇게 다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들끼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일정한 부피 안에는 산소든 수증기든 뭐 이산화탄소든 그냥 비슷한 개수의 입자들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일단은 12번하고 13번은 제가 같이 볼게요. 우리 자 12번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네, 5가 되겠죠. 2번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부피와 같아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 부분 있죠. 분자수와 부피비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5. 3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같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질량비는 아까 전에 질량비는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면 항상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됐잖아. 그치? 근데 기체 부피 같은 경우는요. 두 부피, 한 부피가 합쳐졌다고 해서 세 부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피라는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X 4번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5가 되겠죠.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은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겠죠. 2번은요. 수소기체 60ml가 있어요.
수소가 지금 60이 있네. 그럼 산소는 30만 필요하고요. 생성되는 수증기는 60이에요. 자, 반응하는 산소 기체의 부피는 30ml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60ml가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가장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죠? 14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요. 기억 간 이온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부피 돼 있는데요. A 대 B가 40과 10이 만나서 A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생성된 기체가 20이에요. 아, 40과 10이 만나서 20이 생성됐어요. 아직 몰라. 근데 2번을 보실까요? 40과 20이 만나서 40이 생성되고 남은 건 없어. 그러니까 2대 1대 2구나라고 확인했죠. 실험 2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인 건데 어쨌건 요거를 먼저 보시고 1번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1, 20이니까 얘도 20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A가 20이 남겠죠. 그래서 기억은요. A가 20ml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은요. 이번에는 30, 30, 30이야. 30, 30, 30이야. 2대 1대 2니까 얘는 30, 그 다음에 얘는 15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0이죠. 그러니까 빼주면은 B가 15만큼 남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B가 15m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기억은 A가 20ml, 그 다음에 니은은 B가 15ml. 기체 반응의 법칙은 요 표고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번 기체가 70ml가 있고요. 그리고 기체 B가 40ml가 있어요. 그럼 기체 C는 얼마나 생성될까라는 건데요. 70과 40과 2대 1대 2인데 70과 40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다 맞추면 얘가 2배니까 80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에다 맞춰야 되잖아. 그럼 얘가 70 쓰고 얘는 35만 쓰겠죠. 그죠? 빼주면은 얘는 다 쓰고 B가 5ml 남고요. 생성된 C는 70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2번은 70ml예요. 똑같이 15번,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은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요거 이제 외우고 있으면 좋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반응이라고 그랬죠. 요게 가장 중요하고 요게 두 번째라고 했지, 그지? 질소 1, 수소 3, 그 다음에 암모니아 2. 그래서 1대 3대 2가 되겠고요. 화학 반응식은 이걸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더라도요. 질소가 20,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80이야. 그런데 암모니아가 40이 생성됐대. 그런데 수소가 20이 남았대. 그러니까 반응하고 남은 게 20인 거잖아요. 60만 반응했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20, 60, 40이니까 1대 3대 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물론 화학 반응식을 외우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긴 해요. 15번에 1대 3대 2. 자, 16번은요. 수소와 염소기체가 만나서 H2와 Cl2가 만나서 염화수소기체 EHCl 염화수소가 되는 1대 1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이 되는데요. 1대 1대 2야. 그러면은 수소 400, 그 다음에 염소가 100이 있대요. 그러면은 생성되는 건요 1대 1대 2니까 얘에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얘에다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만 쓰고 300이 남겠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도 100이 되겠죠. 200이 되겠죠. 1대 1대 2니까, 그죠? 그래서 수소는 남는 게 300이에요. 사용된 거는 100을 사용하고 반응에 참여하고 남는 수소 기체는 300ml. 답은 수소 300ml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했는데 24페이지에 이제 왼쪽에 3번에 그러면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이 개수가 나타내는 게 부피 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적으로 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네, 기체의 부피 비와 분자수의 비가 의미하는 거.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밑줄 할게요. 기체 사이의 부피 비와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이 개수 비와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피 안에, 일정 부피 안에 모든 기체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분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입자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분자 수비는 입자 수비가 되는 거고요. 그 분자 수비, 입자 수비는 이 개수비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개수가 입자들의 수를 나타낸 거니까 입자들의 부피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개수비가 이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분자 수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혹은 이제 입자 수비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부피비와 같아요. 기체의 부피비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는 건데요. 수증기 생성 반응 부피비 2대1 대2 분자수의 비 2대1 대2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 생성 반응 1대 3대2 분자수의 비 1대 3대2 모형으로 이제 같이 확인하세요. 네, 염화수소와 방금 했지만요. 1대 1대2 분자수의 비 1대 1대2 그죠? 이산화질소는요. 1대 2대 2고요. 부피비 1대 1대2 분자수의 비 1대 1대2 1대 2대 2 1대 2대 2 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화학물을 형성할 때는요.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는 개수비가 분자 수비를 나타내고 부피비와 같다라는 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의 법칙 해가지고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 우리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는요. 몇 대 몇이었냐면 14대 3대 7. 네. 자, 부피비는 방금 했던 부피비는 1대 3대 2지만요. 질량비,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는 얘가 질량비를 따졌을 때는 7대 14대 3대 17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봤던 기체 반응에서는
부피 B가 1대 3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부피 B를 통해 가지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확인했고 질량 B를 통해 가지고 일정 성분의 법칙을 확인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질량 B를 보니까 14 더하기 3은 17이 되잖아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단어는 조금 많이 어려웠을 텐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거 위주로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7페이지 한번 실험 한번 볼게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방금 했던 그 실험이에요. 보면요, 도가니 5개 사기 3알에다가 이제 질량을 측정하고 구리가루를 넣어요. 0.4g, 0.8g, 1.2g, 1.6g, 2.0g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시키죠. 구리 보시면요, 구리가루는 이제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구리가루가 검은색으로 이제 변할 때까지 가열한다 돼 있죠. 구리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면 까맣게 타요. 이게 이제 까맣게 탄 게 산화구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엔 해석을 보시면요, 구리가 0.4일 때 산화구리는 0.5, 구리가 0.8일 때 산화구리를 측정했더니 1.0, 1.2일 때는 1.5, 1.6일 때는 2.0, 2.0일 때는 2.5.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점을 다 찍겠죠, 그죠? 구리 0.4, 0.8, 1.2, 1.6, 2.0 X축에다가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나 산화구리를 이제 이렇게 딱딱딱 점을 찍겠죠. 산소는 항상 0.1, 0.2, 0.3, 0.4, 0.5 이런 비율로 해서 4대 1대 5의 비율로 결합을 하는구나,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정리 1번요. 구리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만나죠. 산소와 만나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기억은 산소고요. 2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 되겠죠. 4대 1로 일정하다. 이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죠. 기억은 산소, 니은은 4대 1, 그 다음에 디귿은 일정 성분비 법칙. 밑에 확인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까지 풀어볼게요. 3번. 자, 1번은요,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리의 질량에 따라서 산소도 더 많이 결합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X.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는 일정하겠죠. 4대 1대 5로 5. 3번에 구리가루 8g이 완전히 반응하기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g이 되겠죠. 4대 1이니까. 그래서 X. 구리가루 10g이 산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2.5가 반응하겠죠. 그래서 12.5가 생성된다. 5가 되겠고요.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X가 되겠죠. X5, X5, X가 되겠고요. 이번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 되겠고요. 3번에 질량비는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가 4대 1대 5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24g이 반응하면요, 4대 1대 5가 되겠고요. 구리가 24g이면 얘는 6g 해서 30g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산화구리에는 30g이 된다. 자, 넘겨주시고요. 28페이지 연습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특히 그 오른쪽에 아이오딘과 납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요거 있으니까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요게 뒤에 있는 실력 탄탄 1번하고 연결된 문제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넘겨주시고 32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거 문제 풀고 쉴게요. 그렇나요? 자, 22번은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돼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경우에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그리고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될 때 1,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탄소와 탄소는 기체가 아니거든요. 고체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마그네슘은 금속이잖아요. 고체 틀렸고 5번에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고체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요. 그치? 소금가루하고 질산은 이것도 이제 둘 다 이제 우리 이온 반응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어쨌건 22번에 1, 2번 23번은 이제 이런 표를 잘 이제 채워야 되는데요. 수소, 산소, 수증기가 생성되는 건 우리 2대 1대 2로 알고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수소 20, 산소 10이니까 수증기가 20이 됐어. 1번은요. 수소가 50, 산소가 20이에요. 물론 이제 뭐 머릿속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50, 그 다음에 수소가 50, 산소가 20이야. 그러면은 얘에다 맞추면 얘는 40이 필요하고 얘에다 맞추면 얘는 25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에다 맞춰야겠죠. 그럼 얘가 40을 쓰고 얘는 20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빼주면 얘는 10이 남고 얘는 다 쓰고 그 다음에 40, 20, 40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가 10이 남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수소 1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 부피를 봤더니 40ml 더 많네요. 3번은요. 80, 50이야. 그럼 80하고 50은요. 얘에다 맞추면은 40이 되겠죠. 얘에다 맞추면 100이 되겠다. 그치? 얘에다 맞춰야겠다. 그럼 얘는 80을 다 썼어. 그리고 얘는 50 중에 40 쓰고 10이 남았어. 그 다음에 80, 40, 80이 생성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산소가 10이 남는다. 맞네요. 산소 10이 남고 생성된 거는 수증기가 8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80.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실험 2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수증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산소를 다 썼기 때문에 산소가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남는데 수소를 더 넣는다고 해서 반응할 산소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생성된 건 아니겠죠. 오히려 산소를 더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23번은 4번. 24번은 이제 답만 부를게요. 3번이고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1대 8의 부피가 아니라 2대 1의 부피로 반응하고요. 질량비가 1대 8이다. 그죠? 24의 3번.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질량이라고 돼 있으면 1대 8이고요. 부피비면은 그냥 개수비 2대 1이 되겠죠. 잘 기억하세요. 25번은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 1대 3대 2였죠. 이제 그리고 문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부피비만 따지면 돼요. 다음 4번이고요.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하죠. 질소 기체가 20ml면은 암모니아는 40이죠. 1대 3대 2니까 수소는 60, 암모니아는 20이 생성된다. 25번에 4번. 26번은요.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되는 거 아까 1대 1대 2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상자 2개가 있어야겠죠. 26번에 4번. 27번은요.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질소가 되는 건요. 1대 2대 2인 거를 우리가 분자 모형으로 알 수 있는데 1대 2대 2니까 산소가 30이 반응하면 이산화질소도 30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27에 3번. 예. 실력 탄탄이랑 소수령은 한번 각자 푸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까지 이제 진행할게요.